안녕하세요. 끌리는 모의고사 서육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끌리는 모의고사 2회 주요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많이들 보는 사료가 되겠는데 한번 볼까요? 신이 아래 옵니다. 옛날에는 여러 나라들도 각각 사관을 두어 이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해동의 삼국도 지나온 세월이 장관이 마땅히 그 사실이 책으로 기록되어야 하므로 마침내 늙은 신에게 명하여 편집하게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늙은 신이 누굽니까? 네, 늙은 신은요, 그 유명한 김부식이 되겠죠. 이게 김부식이 만든 삼국사기에 나타난 자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으로 편찬이 되었다. 그래서 기존의 설화, 신화는 들어가 있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이 삼국사기는요, 고려 인종 때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정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팁을 드릴게요. 삼국사기의 베이스가 되는 책이 있죠. 네, 그 베이스가 되는 책은요, 기억하십시오. 고려 전기에 만들어진 구삼국사가 베이스가 됩니다. 구삼국사예요. 허나 이런 구삼국사는 현존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이게 삼국사기인데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단군신화 아니죠. 단군신화가 수록된 책은요, 충렬왕 때 만들어진 일연의 삼국유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곧 이어서 이승휴의 제왕운기와 같은 책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나라 역사서 중에 최초의 강목체 사서이나 현재 전하지 않는다. 자, 삼국사기는요, 기전체 사서가 되겠죠. 그러면 이 강목체 사서는 뭐냐? 이게요, 본조 편년 통목이 되겠습니다. 그거는요, 민지가 만든 건데 그건 추후에 또 나오니까 그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어쨌든 삼국사기는 기전체니까, 자, 3번 중국의 사서와는 달리 열전보다 본기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 중국의 사서는요, 그렇습니다. 이 기전체 사서라는 것이 기본 베이스가 이렇게 돼요. 본기, 열전, 지, 연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기는요, 일반적으로 그 어떤 왕의 업적, 황제의 업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열전은 신하, 그리고 지는요, 문물과 제도, 그리고 연표로 구성되어 있는 게 기전체 풀세트가 돼요. 이런 기전체 양식을 김부식이 따라갔는데 전형적으로요, 김부식의 삼국사기는요, 중국과는 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양새를 펼쳤는가?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자, 열전보다 본기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이걸 보고 본기는 이제 왕의 업적이거든요. 그래서 삼국사기를 일부는요,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문구를 보면서 자주적이다 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삼국사기고요. 그리고 또한 뒤에 또 문제가 있어요. 뒤에 또 문제가 있어서 그때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이런 열전은요, 신하잖아요. 영웅. 그래서 어디에 좀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가? 신라인들에 대해서 많이 치중이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건 후에 보도록 할게요. 자, 3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우리 역사를 중국과 대등하게 보고 발해사를 최초로 우리 역사에 포함시켰다. 여러분들, 발해사가 최초로 포함된 역사서는요, 충렬왕 때 제왕운기가 되겠습니다. 제왕운기. 앞서 말씀드렸죠. 아, 여기가 삼국유사, 그 다음에 제왕운기. 어떻습니까? 둘 다 충렬왕 때예요. 누가 먼저다? 삼국유사가 먼저. 그 다음에 제왕운기.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주요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현대사, 현대사 파트로 오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볼게요. 결정문과 관련된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조선을 독립국가로 재건설하며 조선을 민주주의적 원칙 하에 발전시키기 위한 조건을 조성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자, 큰 목표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에 뭐 하겠다? 임시정부를 수립시켜주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 조선 임시정부의 구성을 원조할 목적으로 남조선 미합중국 관구와 북조선 소연방국 관구의 대표자들로 뭐가 만들어질 것이다?
미소공동위원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이 결정문은 키워드가 두 개가 나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임시정부 수립, 그 다음에 뭐 만들어라? 미소공동위원회를 만들어라. 1945년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되겠죠. 그러면 모스크바 삼상회의 옳은 것을 고르시오. 볼까요? 1번. 자, 미, 영, 중, 소 각국 정상들이 참여하여 발표했다. 자, 요거는요. 기출에 나온 문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스크바 삼상회의죠. 모스크바 삼상회의예요. 이것은 외무장관 회의가 됩니다. 그래서 미, 영, 중, 소 각국 정상이 아니라 외무장관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구에 절대 현혹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차례에 걸친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자,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죠.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렬이 됐죠. 이 1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직후에 이승만이 정읍 발언을 합니다. 정읍 발언의 핵심은 남한만 가자라는 거였습니다. 자, 여기에 반발해서 여운형, 김규식 선생이 모여서 좌우 합작 운동을 펼쳤고요. 그 결과 미 군정의 지지를 받으면서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 2차 미소공동위원회도 결렬이 되면서 한반도 문제가 어디로 가버린다? UN으로 이관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뭐 맞고요. 그 다음에 국내 우익 세력은 크게 환영하였다. 아니죠.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여긴 나오지 않았지만 신탁 통치안이 가결이 됩니다. 최장 5년 동안 미, 소 중심의 신탁 통치를 단행하자. 여기에 대해서 우익 세력은요. 격렬하게 반발을 하게 되죠. 그 결과 반탁운동으로 전개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미국은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여 반공정책을 강화했다. 여러분들 닉슨 독트린은요 1969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닉슨 대통령이요 냉전 체제를 완화시키는 내용을 선포한 게 닉슨 독트린이에요. 그 결과 닉슨은요 중국에 들어가서 마오쩌둥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난 외교가 핑퐁 외교였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1969년 모스크바 삼상회의. 그러면 정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요게 되겠죠. 2번이 되겠죠. 됐죠? 조심하십시오. 정상이 아니다 라는 거 외무장관이다.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볼게요. 이거 뭐 다 아셨을 거예요. 4.5명의 개화당이 이 사건을 일으켰다. 우정국 개국 축하위원회에서 불질러서 빵 터진 게 뭡니까? 1884년 갑신 정변이 되겠죠.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등등. 자, 급진개화파의 어떤 정변이 되겠는데, 그러면 요거야 됐고요. 이 사료야 갑신정변 됐고,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제가 더 중요하니까 보겠습니다. 창덕궁을 습격하여 고종의 거처를 경우궁으로 옮겼다. 갑신정변에 여러분들이 갑신정변을 공부할 때는요, 첫 번째 이 세트예요. 창덕궁을 습격해서 고종의 거처를 경우궁으로 옮겼다. 요 두 개가 세트가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코멘트에 해설지 코멘트에도 적어드렸지만 경복궁을 습격해서 경운궁으로 거처를 옮겼다.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갑신정변에서는 세트를 창덕궁, 경우궁으로 이렇게 마련을 시켜놔야 되겠습니다. 후에 경운궁이 나오는데 그건 아관파천 직후에 돌아왔을 때 경운궁의 거처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창덕궁, 경우궁 알아두시고요. 맞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차관 도입을 위한 수신사 파견의 계기가 되었다. 아닙니다. 이 수신사는요. 2차 수신사예요. 박영효가 갈 때 이모군란 이후에 죄송합니다. 배상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떠나잖아요. 그 과정에서 누가 쫓아갔다? 김옥균이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고자 쫓아갔다라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네, 김옥균이 돈을 못 빌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급진개혁파들이 탄압을 당하니까 1884년에 결국 엎어버리려고 했던 거죠. 그게
갑신정변이죠. 그래서 요거는 계기가 되었다가 아니라 이게 배경이 된다라는 거죠. 차관 도입 실패가 갑신정변의 결과물을 낳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사건 결과 일본 군대가 조선 내에 주둔할 수 있게 되었다. 갑신정변의 주요 쟁점, 중요한 것은요,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갑신 14개조 정강도 줄줄이 다 외우셔야 됩니다. 꼭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유형 자체가요, 그 14개조 정강으로 나와요. 그래서 모르면 그냥 틀려버리게 됩니다. 아셨죠? 그거 외워두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예요. 이거는요, 조선 내 주둔할 수 있게 됐다. 일본 군대가 아닙니다. 이거는 임오군란 때잖아요. 임오군란 때 청나라 군대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네, 일본 공사관 경비병이 들어왔죠. 이거를 빼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갑신정변 이후에 나타나는 텐진 조약이 되겠죠. 텐진 조약으로 청군대가 나가고 일본 군대도 나가게 된다. 텐진 조약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4번,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으로 개혁이 무산되었다.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해서 고종을 겁박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경복궁 습격이었죠. 동학 농민운동과 관련이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사건은요, 일본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갑신정변 첫 번째 중요한 키워드 경, 우궁, 두 번째 14개조 갑신정강 줄줄이 다 알아두시고요. 세 번째 텐진조약, 이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 때의 주요 전투를 벌어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을 고르시오. 여러분들 이 문제를 보고 아씨 막 이렇게 욕 나왔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요 그냥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죠. 여러분들 이 문제 보면서 뭐 정답을 막 조합해서 맞추신 분들, 저 다시 기본서로 들어가서요 순서만이라도 쭉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실질적으로 문제 나왔을 때 와장창 다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꼭 이 문제 난 떨렸다, 확실하게 맞추지 못했다, 기억 뭐 니은 막 조합해서 맞췄다, 안 돼요. 그냥 다시 외우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밑에 이렇게 쭉 보이고 있죠. 쭉 자막으로 해서 중요한 것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밑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본서 들어가서 순서만이라도 제발이요. 제발 순서만이라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갈까요? 임진왜란 때 주요 전투를 벌어진 순서니까 기억, 이순신은 사천에서 외를 격퇴했으며 이 과정에서 처음으로 거북선이 실전에 참전하였다. 자, 최초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죠. 우리가 해전에서. 그게 옥포해전이었습니다. 옥포해전 이후에 사천포해전. 여러분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사천포, 거북선. 왜 라임이 좀 맞죠? 사천포, 거북선. 이렇게 가시면 돼요. 네. 초반부.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주 대첩이 나오네요. 진주 대첩 누구? 김시민. 진주 대첩. 그 다음에 디귿 조명연합군이 결성되고 평양성을 탈환하였다. 평양성 탈환. 그 다음에 권율의 행주대첩. 지금 보면 임진왜란에 기본적인 3대 대첩이 있죠. 첫 번째 순서 중요합니다. 제해권을 장악하는 한산도 대첩. 두 번째 진주대첩 김시민. 세 번째 권율의 행주대첩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맨 처음에 한산도, 진주, 권율의 행주대첩이에요. 요거 순서대로 알아두시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도 막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렇게 보면은요, 요거를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평양성 탈환. 이게 어디 들어가는 거였지? 예, 그래서 평양성 탈환은요, 꼭 알아두세요. 이거 정답은요, 기니들이에요. 기니들인데, 이 문제는 우리가 점검을 하기 위해서요. 제가 해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꺼내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점검 한번 하시라고 해서요. 그래서 평양성 탈환은요,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자, 한산도 대첩에서 제해권을 장악합니다. 맞나요? 그러면 보급품이 안 오죠. 외놈들한테 왜? 일본 애들은 섬나라잖아요. 그리고 병력이 우리 한반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늘 보급품이 와줘야 돼요. 한산도 대첩에서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뭐 하겠습니까? 남쪽으로 기어 내려오겠죠.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다시 보급 기지를 열어야 되니까. 그래서 진주 쪽으로 온 거예요. 여기에 김시민이 끝까지 저항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진주 대첩입니다. 계속 막힌 거예요. 그때 북쪽에서는 조명연합군이 결성돼서 북쪽에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북쪽에서 당연히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평양을 탈환합니다. 그럼 일본 애들 어떻게 해야 돼요? 남쪽에 계속 머물러 있을까요? 북에서 조명연합군이 오는데 안 되겠죠.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평양성을 탈환한 조명연합군 더 남하를 했을 때 한 번 또 전쟁을 하는 거죠. 이게 벽제관 전투였습니다. 벽제관 전투에서 아쉽게도 조명연합군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 벽제관이 어디냐? 경기도 북부예요. 지금의 일산, 파주, 그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명연합군, 그 다음에 일본군이 벽제관에서 해서 일본군이 승리를 거둔 거죠. 그래서 조명연합군은 어야뭐야 돼버리는 거예요. 일본의 기세가 장난 아니었겠죠. 왜? 조명연합군은 격퇴했으니까. 그래서 바로 어디를 치냐면 권율이 진치고 있는 행주산성을 덮칩니다. 이때 또 우리가 관민이 합작을 해서 겨우 물리쳐내는 거죠. 이게 행주대첩. 자, 그러면 행주산성은 어디랑 가깝냐? 서울이랑 가까워요. 한양이랑. 권율이 행주대첩에서 승리한 그 어떤 자신감을 통해서 결국 한양을 탈환하게 된다는 거죠. 요게 임진왜란의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임진왜란의 과정 제가 앞서 이렇게 해드렸죠. 이거를 보시면서 꼭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기니들이. 자, 기니들이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다음 밑줄 친 왕대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모 5월 초하루에 해관 파진찬. 자, 여러분들 파진찬 이런 관직이 나오고 있네요. 동해 중에 작은 산 하나가 물에 떠서 키워드 나오고 있습니다. 감은사. 여러분들 감은사가 누가 만든 거예요? 감은사는요 신문왕이 만든 거예요. 왜? 문무왕릉이 바다에 있잖아요. 그래서 바다에 절을 지을 수는 없고 아빠 무덤이 있으니까 바다에 문무왕릉이 대왕암이 그래서 그쪽이랑 제일 가까운 곳에 사찰을 하나 지었으니 그게 신문왕이 만든 아빠를 위해서 만든 감은사예요. 그 아빠가 문무왕이니까. 문무왕은요 삼국을 통일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빠 땡큐. 아빠 땡큐예요 이거. 아빠 땡큐. 그 아빠가 누구? 문무왕이에요. 감은사를 딱 만들었어요. 그러면 아빠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영혼이라도. 왜? 아빠는 동해에 용이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한번 와봐라 하면서 감은사를 휘 감으면서 물길을 뚫어놓는 거예요. 아빠 한 번씩 오세요. 감은사 나오네요. 자, 물길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왕은 이를 이상하게 여겨 점을 치도록 하였다. 그가 아래 길을 돌아가신 부왕. 그러면 이 부왕 누구? 네, 신문왕의 아빠 문무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바다의 용이 되어 사만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또 김유신 공도 지금 인간 세상에 내려와 대신이 되었습니다. 둘 다 신이 된 거예요. 용이 되고 신이 되고 만약 폐하께서 해변으로 나가시면 큰 보배를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보배가 뭔지 아십니까? 만파식적 필이에요. 만파식적 필이. 이 만파식적 필이는요 강력한 왕권을 상징하는데 비가 안 와. 비가 안 오면요 이거를 불면 비가 와요. 그리고 적들이 막 쳐들어오고 있어요. 이거를 불면 적들이 그냥 가요. 내가 왜 왔지? 막 이렇게 하면서. 그 필이가 누구한테 있다? 왕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만파식적 필이 설화가 됩니다. 그러면 자 문무왕. 그럼 문무왕의 업적 오랜만에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을 경주로 이주시켜 진골의 지위를 주었다. 자, 여러분들 이 안승은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펼쳤던 보장왕의 서자가 되겠죠. 신라의 지원을 받아서 금마저의 보덕국을 세우기도 합니다. 결국 손 들고 다시 경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진골해. 누가 주었다? 네, 이거는 신문왕의 업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갈문왕 제도를 폐지하고 중시의 권한을 강화시켰다. 갈문왕은요, 왕권을 위협했던 직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약간 의역을 하겠습니다. 갈문왕은요, 신라는 박석김이잖아요. 그런데 내무왕 이후부터 이제 김씨만 왕위를 세습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나머지 박씨나 석씨는요. 열받잖아요. 그래서 그 가문의 짱들에게 주었던 지위가 갈문왕이 되는 거예요. 갈문왕.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왕을 위협하는 세력이 되겠죠. 이 갈문왕 제도를 폐지한 게 무열왕 시기가 됩니다. 무열왕. 자, 세 번째. 달구벌로 천도를 시도하고 국학을 설치했다. 달구벌이 지금의 대구 쪽입니다. 경주가 너무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럼 경주에서 올려야 되겠죠. 수도를 올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천도를 한다는 것은요. 웬만한 왕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뭐 이제 행정수도 하나 만드는데 뭐 된다 안 된다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왜? 근거지를 옮긴다라는 것은요. 세력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왕이요. 야, 우리 대구 쪽으로 달구벌 쪽으로 가자라고 했더니 대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전하 아니 되옵니다. 막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실패를 합니다. 신문왕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구주 오소경을 두게 되는 거죠. 자, 국학도 누구? 신문왕이죠.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문왕은 숫자 9예요. 신문왕은 숫자 9. 구주 오소경. 구서당 10점. 그리고 구학뭐 이렇게 가시면 돼요. 신문왕. 자, 4번 지방에 감찰관을 파견하고 우이방부를 두었다. 이게 문무왕의 업적입니다. 지방에 감찰관을 파견한 것을요. 이거를 외사정 파견이라고 얘기합니다. 외사정 파견. 그만큼 왕권이 강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이방부는요. 법률기구입니다. 법률기구는요. 두 개가 있어요. 좌이방부, 우이방부가 있어요. 좌우이방부. 둘 다 법률인데 생겨난 시기가 다릅니다. 좌이방부는요. 진덕이에요. 진덕의 왕. 우이방부가 문무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기억하십시오. 문무왕은 외사정 파견입니다. 정말 많이 나왔던 기출입니다. 그러니까 빈출 주제예요. 뭐라고요? 문무왕은 외사정 파견.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4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 볼게요. 밑줄 친 그와 관련된 시기. 재밌는 사료가 됩니다. 당태종이 붉은색, 자주색, 흰색의 모란꽃 그림과 씨앗 3석대를 보내왔다. 그는 꽃 그림을 보고 이 꽃은 절대로 향기가 없을 것이다. 이에 씨를 뜰에 심어 그 꽃이 피고 떨어지기를 기다리니 과연 그 말과 같았다. 여기서 그는 누구인가? 선덕여왕입니다. 이게요, 이런 거 있습니다. 스스로 제발 저리는 거 있죠. 그런 게 있어요. 선덕여왕은 혼인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일이냐면 당태종이 이렇게 모란꽃 그림을 보내준 거예요. 보내온 거예요. 선덕여왕이 이거를 보자마자 열받은 거죠. 아니 왜 꽃이 있으면 바로 옆에 뭐 있어야 돼요? 곤충들 벌레란다. 그 있어야 되잖아요. 벌, 나비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꽃 그림에는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꽃만 덜렁 있고. 그래서 선덕여왕이 열받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는 필시 요 새끼가 나를 혼인 안 했다고 빈정대면서 보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당태종의 입장에선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모란 꽃에는요. 모란은 향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이라든지 나비가 꼬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국에서도 모란을 그릴 때 이런 곤충들이 없어요. 물론 있는 그림도 있고요. 대부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라고요? 이거는 선덕여왕입니다. 재밌는 사료가 되겠죠. 예, 스스로 제발 저린 거죠. 네. 자, 그럼 볼게요. 밑줄 친 그와 관련된 시기 볼까요? 백제 의자왕의 공격으로 대야성이 함락되었다. 자, 여러분들 대야성 함락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건 몇 년입니까? 642년 기억나시죠? 누구 때냐? 요게 선덕여왕 시기가 됩니다. 대야성이 함락이 되었을 때 김춘추의 사위와 딸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신라 입장에선 위기였습니다. 이때 김춘추가 어디로 넘어가냐면 고구려에 넘어가서 연개소문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한다는 거죠. 맞네요. 선덕여왕. 그 다음에 원광법사 나왔네요. 원광법사 하면은 꼭 기억하실 거. 역사에는 파트너가 있다. 원광법사의 파트너는 진평왕입니다. 진평왕, 선덕여왕 이전이 되겠죠. 진평왕, 원광법사. 그러면 하나 더 팁. 원광법사가 화랑도의 규율, 세속 5개를 내려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구 때? 그게 진평왕 때예요. 원광법사는 진평왕. 이렇게 역사의 파트너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나라 태종의 어진 정치를 칭송한 태평송. 이거는요, 당나라 태종을 엄청나게 추앙하는 노래예요. 누가 지었냐? 진덕여왕입니다. 진덕여왕. 자, 음탕하다는 이유로 화백회의에서 폐위당했다. 이거는 진지왕이에요. 진지왕은 제가 코멘트에도 적어드렸지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진지하게 음탕했다. 이렇게. 자, 그래서 11번은요.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대 만주 지역 독립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이거는요. 우리가 통의부를 한번 보면서 넘어갈게요. 종종 나오더라고요. 1922년에 조직된 무장 독립단체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1920년이 되자마자 봉오동 전투, 그 다음에 청산리 대첩, 그리고 밀산부 한흥동에 간도 참변 이후에 밀산부 한흥동에서 서일을 총재로 하는 대한 독립군단이 마련이 되죠. 그러다가 자유시로 넘어갔는데 자유시 참변을 겪게 됩니다. 나온 거예요. 나와서 조직을 만든 겁니다. 그게 대한통의부가 돼요. 1922년. 그것만 일단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을 고르셔 볼게요. 자, 참정신. 이건 우리가 1회에서 봤죠? 기억나십니까? 참정신. 23, 24, 25. 됐나요? 그 다음에 백운평, 어랑촌, 고동화 등에서 독립군 부대의 대승을 거두며 일본군을 격퇴했다. 이게 청산리 대첩의 키워드입니다. 청산리 대첩을 시험적인 용어로 돌려서 표현하는 게 백운평, 어랑촌 전투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산리 대첩의 대체 키워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반도 중북부 일대를 중심으로 항일 의병 활동을 전개했다. 여러분들, 의병이 1920년대까지 있나요? 없잖아요. 왜? 우리가 의병하면 우리 끌리는 한국사 팟캐스트에도 있습니다. 의병. 헷갈리시는 분들은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의병하면 마지막 의병장애라고 불리우는 분이 있습니다. 1915년 붙잡힌 마지막 의병장 최응원입니다. 그래서 의병은요, 적어도 1910년대까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 통일부 아까 말씀드렸죠. 자유시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 소련 애들이 당시에 내전 중이었죠. 백색군, 적색군. 적색군이요, 사회주의 군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적색군들이 우리 독립군들이 간도 참변 이후에 되게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야, 들어와 잘해줄게. 그랬다가 독립군들이 들어갔는데 적색군들이 또 배신한 거 아닙니까? 야, 너희들 지금 독립운동 하지 말고 우리 편에 들어와서 백색군 없애는데 도움을 줘.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립군들이 그건 뭔 소리야? 우리는 독립이 먼저야.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그 결과 자유시 참변 돌아와서 뭘 만들었다? 통의부가 조직되기도 한다. 허나 오래가진 못합니다. 자, 여기서 볼 건 통의부 몇 년? 1922년. 요것만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죠? 12번 맞고요. 자, 13번입니다. 다음 자료, 프랑스 조계지에 뭐가 있었습니까?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 먼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요, 이거 알고 갈까요? 대통령 누굽니까? 이승만. 그리고 국무총리 누구였어요? 국무총리는 이동휘. 됐죠? 대통령 누구?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휘. 꼭 기억하세요. 이거 몰라서 많이 틀려요, 또.
자, 어쨌든 프랑스 경찰의 통지를 받고 더 비밀스러운 장소로 이전하였다. 통지는 프랑스 경찰서에서 발부한 것이지만 부추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임시정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내용 볼게요. 자, 만주에 한국인 자치기관인 국민부를 두었다. 국민부는요, 삼부 통합운동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국민부. 자, 남만주에는 국민부, 그 다음에 북쪽에는요, 혁신의회가 만들어진 거죠. 혁신의회는 그 조직으로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 그리고 1930년대 중국 호로군과 연합해서 대전자령 쌍성보 사도하자 전투를 이끌게 되는 거죠. 이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시는 분들 안 돼요. 다시 기본서 가셔서 삼부 통합운동, 혁신의회와 국민부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다만 참고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혁신의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혁신의회,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 그리고 중국 호로군과 연합했다. 전부 히읗 혁신의회 히읗,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 히읗, 중국 호로군 히읗, 이렇게 가시면 돼요. 아님 말고요. 네. 그 다음에 남만주의 국민부는요,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 이 조선혁명군은요, 양세봉 장군이 이끌게 되죠. 그리고 중국 의용군과 연합해서 영릉과 흥경성 전투를 치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임시정부와 관련 없고요. 두 번째, 독립군 양성을 위한 조선혁명간부학교. 조선혁명간부학교는요, 1932년 의열단이 주도해서 만든 거죠. 의열단과 관련 있고, 그 다음에 대한인 국민회. 이거는 미주 지역이죠. 이건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미주 지역에. 그 다음에 이광수를 주필로 한 국한문 혼용의 독립신문을 발간하였다. 이 문제 많이 틀렸을까요?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일단 이광수 이 배신자 이렇게 하면서요. 이광수 배신은요, 이 이후예요. 이광수는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하에서도 활동을 합니다. 주필로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뭐 만듭니까? 독립신문도 발간을 하잖아요. 이 독립신문의 주필이었어요. 그리고 편찬 사업도 진행을 하는데, 이제 한일 관계 사료집 같은 그 편찬 사업에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는 진짜 출제가 되었을 때 상당히 어렵겠죠. 일단 이광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독립신문도 그렇고.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더불어서요, 뒤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돼서 헌법의 개정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제에서 국무령, 국무령에서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체제, 그리고 이후에 뭐가 됩니까? 주석제, 부주석제. 요거 연도별로 전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거는요, 4번 좋은 문제입니다. 제가 만들었지만. 그 다음에 14번. 조선시대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관료의 품계는 정 1품에서 종 9품의 18품 30개로 구성되었다. 맞죠? 18품 30개. 그 다음에 정 7품 이하를 참하관. 맞습니다. 그리고 수령에 임명되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수령에 지방관에 임명되는 최저 품계는요, 종 6품이에요. 종 6품. 이 종 6품이 참 상관입니다. 여러분들 왜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를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지방관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를 하게 되면 종 6품을 제수받는데 이 종 6품이 지방관으로 가는 최저 품계가 돼요. 그래서 누구나 지방관, 그러니까 그 장원급제를 꿈꾸게 되는 거죠. 남들보다 훨씬 빠르니까. 만약에 시험을 잘 못 봤어요. 그래서 막 뭐 종 8품 뭐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럼요, 끼케야 능지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능참봉 뭐 이렇게요. 네, 자,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장원급제 종 6품 제수 받는데 이 종 6품이 지방관의 최저 한계선이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행수제도입니다. 이거 맞는 얘기죠. 그죠? 행수제도. 자, 이 행수제도 같은 경우는요, 이제 관직 품계와 직책이 맞지 않을 때 행 혹은 수자를 붙여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행이 붙는 건 뭡니까? 계고직비. 품계는 높은데 직책이 낮을 때는 뭘 붙여준다? 행. 수는요, 계비직고가 되겠죠. 여러분들, 제가 이 문제를 내면서 이거 행수제도를 중심으로 내볼까? 행은 무엇이고 수는 무엇이다 이렇게 내볼까 하다가 제가 너무 귀찮아서 말았어요. 이건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서 행이 뭐라고요? 계, 고, 직비. 알아두셔야 돼요. 수, 계, 비, 직고. 진짜 난이도 있는 거 하는 것보다 이런 걸 건드리는 게 더 좋습니다. 자, 4번은요. 정삼품 통정대부 이상을 당상관이라고 했다. 당상관은 겁나 높은 애들이죠. 왕과 국정을 논의하는 애들이죠. 정삼품. 자, 여러분들. 정삼품 이상은 당상관이다. 땡입니다. 정삼품은 상, 하로 나눠져 있죠. 정삼품 상 이상이 당상관이에요. 그래서 정삼품 이상이 당상관이다. 그러면 정삼품 이상이 당상관이면 정삼품 하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안 돼요. 꼭 기억하실 건 문제에서 정삼품 이상이 당상관이다. X라는 거. 그럼 어떤 표현이 맞는가? 정삼품 상계 이상이 당상관이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고요. 혹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정삼품 통정대부. 무반으로는 절충장군 이상이 당상관이다. 네, 맞습니다. 통정대부와 절충장군은요, 정삼품 상계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두 가지를 보자. 세 가지를 보자. 종육품이 수령. 행이 뭔지, 수가 뭔지 파악하고 당상관은 정삼품 상계 이상이다. 다른 말로 통정대부, 절충장군 이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무스하게 막 넘어가는데 절대로 함정이 빠지면 안 돼요. 절대로요. 이런 거 틀리면 마이너스 10점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난 틀리고 남은 맞고 마이너스 10점 한국사에서 그러면 항복이에요. 그냥 펜 두고 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요즘 빡세니까. 네. 자,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18번입니다. 문종시기에 실시된 전시과 제도인데 경정전시과가 되겠죠. 경정전시과. 자, 사색 공복을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었다. 이거는 시정전시과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직. 이게 산직이 다른 말이 전직이죠. 퇴직한 관료들. 산직이 전시의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그러니까 직관만 배급을 해줬다. 부여해줬다. 이게 경정전시과. 조선의 직전법과 유사하죠. 네, 맞네요. 그 다음에 문관을 우대했으며 한 외과가 설치되었다. 자, 한 외과가 설치가 되는 건 개정전시과죠. 설치되어야 폐지가 된다는 거. 폐지는 언제? 폐지가 경정전시과가 돼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볼까요? 군인전을 지급한 건 무슨 전시과? 개정전시과입니다. 군인전은 개정전시과. 무관 대우를 상승시켰다. 이거는 경정전시과예요. 군인전을 지급해야 대우를 더 많이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논공행상에 따라 토지를 분급했다. 이거는 태조왕건식의 역분전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 문제는요, 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8번에 2번이지만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시과 제도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설명은 안 드리겠고요. 우리 끌리는 한국사 팟캐스트에 있습니다. 팟빵 팟캐스트에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이거를 한 번 더 복습해 보고 싶다. 그러면 전시과 제도에 대해서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문제라서 그래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2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1, 2, 3, 4번에서요, 공부할 수 있게 이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뭐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공부하시면 되겠고 문제는 요 3번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는요. 1908년입니다. 뭐라고요? 1908년이에요. 이미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뭐가 만들어져 있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만들어져 있었다. 그래서 연도 필수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1908년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관련된 의열단이 있습니다. 나석주 동양척식 주식회사 투척 됐나요? 그리고 1927년 신간회에서도 동양척식 주식회사 없애자라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2회 주요 문제풀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거 미흡하면 반드시 기본서 혹은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된다. 꼭 그렇게 해주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